기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최대 6개월까지 중개 업무를 못하게 만드는 업무정지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거의 결이 닫아 정정정이라고 했던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세팅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를 외울 수 있다면 나중에 메모초, 직상정, 두달 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포인트가 되는데 그 뒤에서 관련해서 살펴드리겠고요. 이제 업무정지 사유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역시 기업 공인중개사 어떤 사람이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라고 법을 설명하고 있지만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사실상 개공입니다. 내용들을 보게 되면 자, 그래서 이 기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중에서 최대 6개월까지 중개 업무를 못하게 만드는 거, 이걸 업무정지 사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정지 사유가 있게 되면 등록관청에서는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업무정지 처분해서 중개업을 못하게 막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 업무정지 사유 처분을 받고 나서 뻔뻔스럽게 계속 중개업을 한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등록 취소 사유,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로 연계가 됐던 바가 있었고요. 그래서 업무정지 사유 3월하고 6개월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우리가 이제 시행령이라고 하는 데서는 3개월 기준이라고 하는 것과 6개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법에서는 이 3개월, 6개월을 통칭하여 최대 6개월까지 업무정처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31회 때 문제가 좀 어렵게 구성이 됐었죠. 왜? 3개월 기준짜리를 가지고 6개월의 범주 내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법에 있는 거니까 꼭 틀렸다고 얘기하기는 애매한데 출제 오류 시비가 있을 법한 그런 문제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시험 보시고 나서 출제 오류다 뭐다 이런 것들 거의 인정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봐야겠고요. 자, 3개월 기준부터 한번 사연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법에 승인할 때는 개설 등록을 한 자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될 테고요. 이 사람 중개업한 사람입니다. 네, 중개업은 뭐냐라고 했을 때 확인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자, 이 확인 설명과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과정에서 인장 등록이라는 것이 문제가 될 테고, 한편 그 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확인 설명한다는 것은 매수 의뢰인, 임차 의뢰인한테 확인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 전 단계에서 매물을 접수하는 과정, 이걸 우리가 중개계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일반 중개계약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큰 의미가 없고요. 전속 중개계약 등이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자, 기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사람은 앞으로 확인 설명과 거래 계약서 등에 관련해서 미리 인장을 어디에다가 등록관청에 등록을 해 둔 상태에서 가계문을 엽니다. 그러면 이제 중개 의뢰인이 왔을 때 경우에 따라서 전속 중개 계약이라는 것을 체결을 해요. 예, 그래서 매물을 접수한 다음에 누구한테 바로 권리를 취득하고 전 중개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 등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자, 중개가 완성되면 거래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이제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등 관련할 때 약간 말씀을 드렸던 얘기인데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중개 매물을 등록을 해서 혼자서 자, 매물장에다 작성을 해놓고 혼자서 중개하는 게 아니라 거래정보 사업자, 거래정보망이라고 하는 데다가 보통 등록을 해요. 그래서 여러 기업 공인중개사 간에 매물을 교환하는 장소, 공동중개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이름하여 거래정보망이라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리를 잡으면 이런 식의 이제 3월 기준 얘기를 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기업 공인중개사 먼저요,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장이 바뀌면 또 변경 등록도 해야 돼요. 7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한편 이 상태에서 지금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이 오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전속 중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법서 공부하는 것과 다르게 요식행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토부령이 정하는, 자, 국가에서 정해놓은 전속 중개 계약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요. 3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됩니다. 한편 이렇게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거래 정보망에 원칙적 중개 대상으로 관한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되고요. 중개가 완성되게 되면은 자, 요거
거래정보 사업자, 컴퓨터망을 운영하는 자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뭐 통보한다는 의미가 저희가 이 시스템에 접속해서 삭제를 해버리는 거야. 중개가 완성되는 거. 이걸 이름하여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왜 허위 매물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편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확인 설명서 교부 보존의 문제, 보존은 3년이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에는 서명 날인도 해야 된다.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한편 확인 설명한 다음 단계가 거래계약서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어 적정하게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해야 되고요. 보존 5년 동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거래계약서에는 서명 및 날인이라는 것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걸 해가지고 3개월짜리 업무 정지 사유, 인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유했을 때 바로 3월의 업무 정지 사유, 국토부령이 정하는 전속 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았을 때 바로 3월의 업무 정지 사유. 그 다음에 중개가 완성이 됐을 때가 문제가 되는 사안인데요. 바로 뭐야? 자, 허위 매물 요걸 없애기 위해서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 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그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면 3월에 업무 정지 사유다. 그 외에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혹은 보존하지 않는 경우, 또 서명,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는데 서명 날인을 하지 않는 경우, 거래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는데 서명 날인을 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이 거래약서 작성, 교부, 그리고 보존 등의 개업 공인 중에서 특히 보존 등에 있어서는 누가 하냐면 바로 보존은 다 누가 하냐면 개공이 합니다. 소공은 가게 그만둘 수도 있잖아. 그래서 개공이 보존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하지 않게 되면 걸렸을 때 3월에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3월에 업무 정지 사유, 3인전통 확확 거관 이런 식으로 3인전통 확확, 3인전통 확확 이런 식으로 소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연 업무 등 관련해서 다 따로이 공부하게 될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은 3인전통 확확 그거 이런 식으로 해서 3월에 업무 정지 사유 기억을 해 주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6월에 업무 정지 사유. 자, 우리 앞에서 결격 사유 관련한 문제 이렇게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자, 개설 등록을 한 상태에서 그 사람이 결격 사유자가 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러면 이때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라고 설명을 드릴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자를 결격 사유자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런 사람을 고용을 했다. 소공이나 중개 보존으로 고용을 했다. 그러면 이건 좀 질이 안 좋은 거로 보나 봐. 그래서 6월에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게 됩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서 2회 이상 업무 정지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이때는 과태료 처분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게 됩니다. 이것도 중요 쟁점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립니다. 기업 공인중개사가 거래정보망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라고 하는 거 허위 매물 되겠습니다. 해서 이러한 경우에는 6월 기준에 업무 정지 사유, 그리고 최근 1년 이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 행위를 1회 위반한 경우라고 해서 앞에서 뭐 중개사무소라든가 중개 업무 관련해서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그 중에서 나중에 출제 포인트는 매무, 초오, 직상, 증투, 우단 요것만 뭐 나오고 있어요. 직상, 증투, 우단이라고 하는 이런 사유에 걸리게 되면 자,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인데 임의적 등록 취소 처분 대신에 뭘 할 수 있다? 업무 정지 처분 6개월까지 때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은 비교해서 좀 기억을 해보고 가는 게 세 번째 항목이요. 기업공인중개사가 거래 정보망에 중개 대상으로 하는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했다. 허위 매물 되겠습니다. 6월에 업무 정지 사유. 요걸 한번 비교해 볼까요? 거래 정보 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 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그 거래 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자, 이 3월 기준에 3번하고 6월 기준에 3번을 비교를 하게 되면 둘 다 허위 매물 사건입니다. 근데 애초에 생 거짓말로 없는 매물을 등록했다. 뭐 그런 거 있잖아.
동네 500의 월세 50인 동네에서 갑자기 보증금 200에 월세 20 겁나 예쁜 사진도 넣고 이런 식으로 없는 매물을 등록을 했다. 그러면 6월에 업무 정지사유다. 근데 거기에 마침 200에 500에 50인 동네에서 200에 20인 원룸 매물이 있었어. 뭐 그럴 수도 있지. 임대인 마음이니까. 그래서 그게 중개가 완성이 됐는데 그것을 통보하지 않고 계속 매물로 등록해. 그래서 전화 오면 어머 어떡하나 방금 매매자 임대차 계약됐는데 자 비슷한 매물 좋은 매물 많아요. 오세요. 이렇게 믿기 이렇게 하는 케이스 요것도 허위 매물이거든요. 이때는 3월에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하나 더 중요한 거 앞에서 업무 정지 삼진 아웃제 이거 걸리게 되면요. 업무 정지에 걸리게 되면은 그때는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업무 정지에 걸리게 되면 그때는 개설 등록 취소 사유라고 했어요. 세 번째 삼진아웃제. 근데 얘는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 의해서 2배 이상 업무 정지 과태료 둘 중에 어느 쪽인 상관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마지막이 뭐가 됐을 때 과태료 처분이 됐을 때는 과태료 돈으로 때우시는 것이 아니라 6월에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게 된다라는 의미. 그래서 삼진아웃제라고 하는 거 업무 정지 시리즈로 끝나게 되면은 그때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의 문제로 넘어가야 될 것이고 이에 대응해서 마지막이 과태료가 되게 되면 6월에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게 된다. 그래서 우리 3개월짜리 3인 전통 확확 그거라고 하는 거 바로 3월에 업무 정지 사유. 그 다음에 6등과공까지만 가십시다. 매무초 직상정토우답 6월에 업무 정지 사유가 될 수 있는데 그건 문제 보면서 붙여야 될 부분이 될 테고 6등과공이라고 하는 결격 사유를 고용했을 때 다시 과태료 처분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 마지막 거짓 공개 이렇게 가시면 돼요. 3인 전통 확확 그거 6등 과공 좀 밑에 보이도 상관없습니다. 밤에 나가서요 산책하시면서 3인 전통 그 다음에 확확 그거 6등 과공 이런 식으로 다니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사람 없을 때 다니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 테니까. 자 그런데 앞에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사회 거의결이 다다 정정정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고요. 3인 확통 그 다음에 3인 전통이구나. 3인 전통 그 다음에 확확 그거라고 하는 거 6등 과공 처음에는 이상해 보여. 근데 또 몇 번 해서 외워지게 되면 내가 이비로 머리가 좋은가 보다 라고 하는 흐뭇한 마음도 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얼마 안 간다는 게 가슴이 아프지. 그래서 3인 전통 확확 그거라고 하는 거 6등 과공 사회 거의결이 다다 정정정 절대적 등록 취소요 3인 전통 확확 그거 6등 과공이라고 하는 거 이게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자 개설 등록 관청에서 해 주었던 것이고요. 이렇게 3인 전통 확확 그거는 3개월짜리 업무 정지 사유가 될 테고 6등 과공에 걸리게 되면 6월짜리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발견되면은 자 누가 등록 관청에서 최대 6개월 또 최대 3개월까지 업무 정지 처분 등을 때릴 수가 있게 됩니다. 해서 사유 외웠다고 치고요. 3인 전통 확확 그거라고 하는 거 외웠다고 치고 지금 공부하실 주제가 업무 정지 처분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요. 자격 취소라고 하는 것은 자격증을 교부했던 교부 시도사가 취소 처분을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제 개설 등록 취소 등록 관청에서 담당을 했듯이 개공에 대한 업무 정지 처분도 등록 관청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업무 정지 처분 그 사유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때는 일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맨날 2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짜증나게 되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자 우리가 저런 거 있었잖아요. 제척기간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세법할 때 주로 우리가 논의를 하게 될 텐데 자 과세 관청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국가나 지자체 입장에서 한 20년
10년 세금 안 걷다가 생명남은 거두시는 것이 아니다. 그걸 우리가 이름하여 제척기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지금 등록관청에서요. 등록관청에서 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 지금 개공한테 앞에서 3인전통 확확거거라고 하는 거, 3인전통 확확거거 6등 과공이라고 하는 거, 어떤 개공이든 다 걸립니다. 걸릴 수밖에 없어요. 허위 매물은 100%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자, 계약이 의사의 합치가 있습니다.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의사의 합치가 있을 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의사의 합치가 있을 때 매물을 바로 삭제를 해야 돼. 법적으로만 따지게 되면. 아까 통보하지 않으면 3월에 업무 정지 사유고 거짓 등록하면 6월에 업무 정지 사유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통보하지 않는 경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내가 중개업자입니다. 자, 그런데 의사의 합치가 있어. 근데 이게요, 신문 나오시면 아시겠지만은 산다고 판다고 임대차 한다고 얘기 백날 해봤자 어떻게 될지 몰라. 계약금 넣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야. 매매 같은 경우는 중도금까지 치러져야지 어떻게 얘기를 진행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계약 끝났다고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개업 공인 중개사들이 바로 매물 삭제 안 하거든. 그리고 할 일이 더럽게 많아. 뭐 부동산 거래 신고도 해야 되고 더럽게 일 많아. 뭐 길 물어보는 아줌마한테 이 길도 가르쳐 줘야 되고 일이 많다고 이렇게 놓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등록관청 시군구에서 탈탈 털잖아요. 다 걸려. 최소한 3월에 업무 정지는 다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년 경과가 된 건 어떡하? 더 이상 이런 업무 정착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 지금 업무 정지 처분 사유가 3월 기준이 있었고 6월 기준이 있는데 무조건 3개월 때로 6개월 때리는 게 아니라 이 정해진 기준의 범주에서 2분의 1의 범주에서 가정도는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3개월짜리 기준 같은 경우는 자 50%를 가중하면 얼마? 4.5개월이 되겠죠. 50% 감경하면 1.5개월이 되겠죠. 만약 6개월 기준이 되게 되면은 50% 감경하면 자 지금 6월 기준이라 해도 3개월의 업무 정착을 때릴 수 있습니다. 6월 기준이면 50% 가중하게 되면 9개월의 업무 정지 처분을 때릴 수 있다. 이게 출제 포인트라 9개월 안 된다고. 다만 가중하여 처분할 때도 전체 업무 정지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뭐 이게 이제 기본적인 명제죠. 뭐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 정도는 숙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가 업무 정지 등에 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업무 정지 사유.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의 경우 사회 거의 결리 다다 정정정이라고 하는 것. 업무 정지 사유, 3인 전통 확확거거, 6등 과공 등 이렇게 가자고 그랬습니다. 금방 외워지지 않아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게 인강 든다고 해결되는 문제 아니에요. 어찌됐든 책 보시면서 노래하듯이 먼저 공식을 외운 상태에서 교재를 보고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은 실력이 금방 쌓이게 됩니다. 문제는 꾸준히 해주실 것.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업무 정지 사유,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 업무 정지 사유 살펴드렸고요. 앞에서 뭐 본 것처럼 이제 업무 정지 처분에 있어서는요, 등록증 반납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공에 대한 업무자 정지 처분,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 중에 하나가 업무 정지 처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한편 이제 준비하실 게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정지 처분이라는 쟁점을 가지고서 봐야 됩니다. 출제를 할 때 개공에 대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업무 정지 사유 비교하는 식으로 구성할 수 있고요. 한편 개공에 대한 업무 정지 사유와 소공에 대한 자격 정지 사유를 비교해서 출제하기도 합니다. 개공에 대해서 최대 6개월까지 중개업을 할 수 없게 하는 거, 이걸 업무 정지. 소공에 대해서
최대 6개월까지 중개업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자격정지라고 부릅니다. 개공에 대한 업무 정지 처분은 등록관청에서 담당합니다. 소공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은요, 바로 시도지사가 담당합니다. 자, 그래서 소공이 누구냐라고도 얘기를 해야 되죠. 예, 소공은요, 공인중개사로서 중개물을 수행하거나 중개물을 보조하는 자를 가리켜서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정한 사고 치게 되면 최대 6개월까지 시도지사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죠. 그게 바로 자격정지 처분입니다. 앞서 우리 공부하실 때 그런 거 있었죠?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중에서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공을 고용한 사람, 이 개공에 대해서는 걸리게 되면 정정정에 걸려서 어떻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로 보게 된다. 이런 식으로 전제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자격정지 사유라고 살펴볼까요? 역시 업무정지와 마찬가지로 3개월, 6개월 두 가지 사유가 있고요. 저번보다는 시도지사가 되게 됩니다. 자격증 교권 시도지사요. 자, 그래서 가봅시다.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 소공은 중개무죠. 중개무 보조하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요 3개월짜리, 6개월짜리가 있게 될 텐데 3개월 기준부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인정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정을 사용한 경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개업은요, 중개 업무라고 하는 것은 확인 설명과 거래 계약서 얘기가 전부입니다. 확인 설명과 거래 계약서 얘기가 거의 전부라고 해요. 근데 확인 설명이나 거래 계약을 하고자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도장, 인장 등록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인장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하는 경우, 성실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는 경우, 거래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는 경우, 우리 앞에서 개공에 대한 업무 정지 사유 중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교보 보존이라는 개념이 이슈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공은 교부나 보존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3개월짜리 그럼 중개 업무와 관련한 부분이죠. 인장 제일 먼저 해야 되죠. 두 번째, 중개 의뢰, 매수 의뢰, 임차 의뢰인 오게 되면 확인 설명 해야 됩니다. 그때 확인 설명은요, 성실 정확한 확인 설명,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 확인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앞에 공부하실 때 과태료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등록관청이 과태료 부과할 때 500 이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100만 원 이하가 있다. 100만 원 이하 외우지 않았습니다. 확자, 그래서 성실 정확한 확인 설명을 하지 않았을 때, 서명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았을 때 500 이하의 과태료, 예, 요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소공 같은 경우는요, 확인 설명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과태료 500대를 만들 수 있고요. 대신 최대 3개월까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자격 정지 처분을 때려 맞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까지 해서 3개월 인장 등록, 확인 설명, 서명 및 날인 등에서 3인 확서서라고 이렇게 갑니다. 3인 확서서. 앞에서 개공에 대한 3개월짜리 업무정지 사유는 3인 전통 확확거거 이런 게 있었고, 3인 전통 확확거거, 이에 비해서 소공에 대한 3월의 자격정지 사유 3인 확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6개월짜리 자격정지 사유 검토입니다. 자,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이 된 경우, 앞에서 등록 취소 사유 관련해서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중 소속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낮에는 A라는 기업 공인중개사 밑에서, 밤에는 B라는 기업 공인중개사 밑에서 일을 한다. 또는 낮에는 A라는 기업 공인중개사 밑에서, 밤에는 C라는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 안에 들어가서 사원 임원을 담당하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중소송 금지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주의하실 게 거래계약서 누가 소공이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부나 보존은 하지 못합니다. 교부 보존은 개공입니다. 서로 다른 내용의 두 개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다운 계약서 사건이죠. 이런 경우 6월에 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개공에 있어서 임의적 등록 취사유 또는 6월에 업무 정지 사유로 만든 것이 바로 매무초 직상증투 5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중개 비해상물의 매매배 매자를 땁니다. 무등록 중개업자 말성능거 요거 하나 땁니다. 법정 중개보수 초과수 초자를 땁니다. 오판 유도하는 행위 5자를 땁니다. 직접 거래 직자 쌍방 대리 쌍차 증서 등의 중개 매매 투기 조장 행위 우려 있는 행위 뭐 이런 거 나온다고. 일단 지금 다 몰라 얘기해봤자. 내용조 직상증투 5단.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하다 걸리게 되면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최대 6개월까지 자격 정지 처분을 때릴 수 있습니다. 비교해볼까요? 개공에 대해서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업무 정지 사유, 3개월짜리 3인 전통자 확확 지금 다 몰라 얘기해봤자. 내용조 직상증투 5단.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하다 걸리게 되면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최대 6개월까지 자격 정지 처분을 때릴 수 있습니다. 비교해볼까요? 개공에 대해서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업무 정지 사유, 3개월짜리 3인 전통자 확확 지금 다 몰라 얘기해봤자. 내용조 직상증투 5단.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하다 걸리게 되면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최대 6개월까지 자격 정지 처분을 때릴 수 있습니다. 비교해볼까요? 개공에 대해서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업무 정지 사유, 3개월짜리 3인 전통자 확보 소공의 자격 정지 사유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기가 막힌 방법은 없습니다. 전 뒤지게 해서 외웠습니다. 그때 또 개소리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외우는 게 약하다. 딴 일 알아보십시오. 핑계 좀 대지 말고 차 외우라고 그러면 차 외워야 되는 거고 이렇게 가야 되지. 이걸 갖고 이유를 대지 말라고. 제가 한 20년 강의하면서 느꼈던 게 수많은 떨어지는 대부분 사람들의 공통적인 속성. 변명이 또 더럽게 많습니다. 집안은 일이 있고 애 새끼냐고. 다 성인들이. 다시 갑시다. 3인 전통 확확거고 6등 과거 3인 확 써서 6이 거작권 3인 전통 확확거고 6등 과거 3인 확 써서 6이 거작권. 뭐가 어려워? 좀 어렵긴 해요 솔직히. 이렇게 해서 자격 정지 사유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이런 사유가 있으면 누가 자격 정지 처분 최대 6개월까지 중개업을 못하게 막는 거냐? 바로 자격증을 교부한 교부시도지사가 자격 정지 처분을 때립니다. 그래서 자격 정지 처분 처분권자 보고 통지 반납 등의 문제. 앞에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 처분 교부시도지사 5일 내 국토부동네를 보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 그리고 7일 내 자격증 반납. 근데 소공이 된 자격 정지는요 영원히 중개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격증 반납의 문제, 보고 통지 문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자 처분권자 관련한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지지 관할 시도지사와 자격증 교부시도지사가 다른 경우 자격증 처분 그 교부시도지사가 행한다라고 되어 있죠. 앞에서 자격 취소를 할 때도 교부시도지사가 행한다라고 하는 거.
똑같은 구조입니다. 한편 우리 업무정지 사유에서 3년 경과되면 업무정지처분 때릴 수 없다. 제적기간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공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제적기간은 없어졌다고. 그리고 공통적인 요소 바로 2분의 1의 범죄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다. 출제 포인트,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한데도 자격정지기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거지. 앞에서 6, 2, 거, 작, 금 이런 게 있었잖아요. 요거 깔아놓고 소공이 6이 거작금에 걸렸을 때 9월에 자격정지 처분할 수 있다. 안 됩니다. 3개월짜리 1.5개월에서 4.5개월, 6개월짜리는 3개월에서 6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이걸 문장으로 표현하면 시도의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서 가중을 처분할 때도 그 기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격정지 처분의 처분권자 등에 관한 장점이 되게 됩니다. 보고통지 없다고 그랬어요. 취소 처분에서 5일 내 국토부장관 보고 또는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라는 개념이 있지만 여기서는 보고통지 없습니다. 당연히 자격증 반납 문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실 때 자격 취소 사유하고 소공에 대한 자격정지 사유, 처분권자가 교부시도지사이다 보니까 헷갈리는 걸 유도해내기 위해서 보고, 통지나 반납 이런 것들도 비교해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나요? 행정처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공인중개사, 그게 개공이든 소공이든 장롱 자격증이다 불문하고, 보다다 정정정 징이라고 하는 거 있게 되면 자격 취소사유. 한편 개공이든 행정처분으로서 절대적 등록 취소사유 사회 거의결리 다다 정정정. 임의적 등록 취소사유 외우지 않았었고요.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에서 3월의 업무 정지사유, 3인 전통 확확거고 6등 과공 이런 식으로, 또 소공에 대한 자격정지사유 3인 확 써서 6, 2 거작금 이런 식으로 공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문제 출제를 할 때요, 최대 6개월까지 중개물 종사할 수 없게 하는 개공의 업무 정지, 소공의 자격 정지 사유를 비교하는 게 10년 동안 3문제에서 4문제가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개공과 개공에 대한 업무 정지 사유부터 가볼까요? 3개월짜리 뭐가 있었지? 3인 전통 확확허거 이런 게 있었죠. 6개월짜리 6등 광고. 방금 근데 저도 헷갈리죠. 6등 광고. 그래서 자, 3인 전통 확확허거 중에서 인장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합니다.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 있죠. 자, 지금 이 개공이 중개 업무를 하면서 키워드 도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3월의 업무 정지 사유 3개만 뽑아서 설명드립니다. 6개월짜리 사유는 안 되고요. 소속 공인 중개사에 대한 자격 정지 사유 3개월 기준과 6개월 기준이 있을 겁니다. 3인 확 써서 6이 거작금. 3개월짜리 보니까요, 인장 등록이 있고요, 서명 및 날인이고요, 서명 및 날인이라고 있죠.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 개공에 대한 업무 정지 사유, 또 소공에 대한 자격 정지 사유, 공통적인 사유가 뭐냐, 이걸 우리는 두 글자 도장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공통적 사유, 인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했을 때, 서명 및 날인 2개 나오죠.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이게 공통적인 사유다라고 하는 것. 여기까지가 또 출제 쟁점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챕터에서 논의했던 것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그리고 좀 묶어서 개공에 대한 업무 정지 사유와 소극에 대한 자격 정지 사유, 그리고 그것을 비교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과태료 처분까지, 자격 취소 처분, 개설 등록 취소 처분, 업무 정지 처분, 자격 정지 처분, 과태료 부과 처분, 이렇게 5개 정도가 우리 공인중개법에서 주로 논의되는 행정처분의 영역이 되게 됩니다. 자, 이 행정처분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시도지사라든가 등록관청 이렇게 행정부 내에서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법부라고는, 행정부가 아니라 사법부라고는 다른 기관에서 처벌하는 것을 행정형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잠시 그랬다가 행정형벌